안녕하세요. 오늘 12강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12강에서는 지난 11강에서 배웠던 목적대명사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목적대명사 간단하게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외국어 배우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 있죠. 숫자 기수 뭐 1에서부터 한 100만 천만억 한 조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서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목적대명사 보시면 지난 시간에 조금 혼돈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간접 목적대명사가 있고, 그쵸? 직접 목적대명사가 있잖아요. 목적대명사일 때. 근데 간접 목적대명사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직접 목적대명사는 보통 무엇을 뭐 무엇을 누구누구를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이제 직접 목적대명사인데, 간접 목적대명사 어떻게 썼었냐면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요. 이거는 누구 A야, 우스댓에게 공이 달래를 쓴다. 그쵸? 그럼 이거는 그에게, 그녀에게, 당신에게 이런 뜻 다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이게 간접 목적대명사였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대명사는 말이죠. 다 같았어요. 이것 나를, 너를.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도 매고 나를도 매고, 그쵸? 너에게도 떼고 너를도 뗀데 직접 목적대명사 이제 3인칭이 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3인칭이 되면 보세요. L이라고 남성에 해당하는 거는 로. 혹은 우스댓이 남성이면 또 로. 그쵸? 그 다음에 A야. 혹은 우스댓. 시면 뭐다? 라다. 그렇죠? 그리고 혼동되시겠지만 여기에 이거 대신에 레라고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남들이 그렇게 쓰면 목적대명사를 좀 헷갈려서 혼동해서 저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알아두셔라 하는 말씀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 로는 그를 혹은 당신을, 이거는 그 여자를 혹은 당신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도 같았었어요. 우리들을, 너희들을. 그러고 이제 여기에 los, las 여기에 해당하는 복수 이렇고 여기에 less도 혼동해서 쓴다 이렇게 나왔었었죠. 그렇죠? 그럼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생각나세요? 간접 목적대명사랑 직접 목적대명사는 목적대명사로 오면 위치가 동사 앞에 간접 목적대명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대명사 온다. 그 뒤에 동사가 온다. 그쵸? 그런데 둘 다 목적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목적어일 경우엔 또 다르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vas a llamar mañana.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자, 나에게 vas a llamar 전화 걸 거니 내일 이거죠. 그럼 이 매는 어디에 속하는 아이다? 얘다. 그쵸? 그쵸? 그래서 나에게 내일 전화 걸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적 대명사는 어떻게 한다? 동사의 앞으로 보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padre, 아빠가 te regala un reloj. 자, 이렇게 썼으면 보세요. 아빠가 한 시계를 하나, 자, 직접 목적어. 선물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그쵸?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뭘 연습했었냐면 이 시계를 목적대명사, 얘가 이제 직접 목적어니까 얘를 목적대명사로 바꾸면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그쵸? 남성 단수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거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padre, te, 자, 간접 목적대명사 먼저 쓰고 직접 목적대명사 쓰고 동사 쓴다. 그래서 padre te lo regala. 아빠가 너에게 그것을 선물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간접 목적대명사 앞에 직접 목적대명사 뒤에 이렇게 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뭐였다? 이런 경우요. 예를 들어서 이 레니까 여기에요. 그쵸?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혹은 당신에게. 그쵸? escribo, 쓴다. 뭐를요? una carta.
편지를 한 장 쓴다. 누가? 에스크리보니까 내가 쓴다. 그쵸? 그래서 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혹은 당신에게 편지 한 장을 쓴다. 이런 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간접 목적 대명사 나왔잖아요. 직접 목적 대명사, 목적 대명사로 바꾸면 직접 목적어를 una carta, 여성 단순이가 뭐요? 라로 바꿔야 되죠. 그쵸? 그래서 라로 바꿔서 쓰려고 하면 보세요. 레 간접 목적 대명사 la escrib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랬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자, 3인칭이 간접과 직접에 둘 다 나올 때, 그러니까 간접 목적 대명사와 직접 목적 대명사가 둘 다 3인칭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앞에 나온 간접 목적 대명사를 자르고 세로 바꾼다. 셀라 에스크리보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쵸? 조금 환기가 되셨을까요? 다음번에 예문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목적 대명사 보시도록 할게요. 기억하실 것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메텔레 노스 오슬레스 간접 목적 대명사 이렇게 생겼다. 직접 목적 대명사 메텔롤라 노소스 로슬라스 이렇게 생겼다. 기억하시고 간접 목적격은 누구누구에게 여기는 무엇을 누구누구를 이렇게 쓴다. 동사 앞에 쓸 적에는 간접 목적 대명사 먼저 쓰고 직접 목적 대명사 쓰고 동사 쓴다. 자, 간접 목적 대명사랑 직접 목적 대명사가 둘 다 3인칭일 적에는 어떻게 한다? 앞에 나온 간접 목적 대명사를 세로 바꾸어서 여기처럼 렐라 에스크리보 아니고 셀라 에스크리보 이렇게 바꾸어준다. 되셨죠?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숫자 일단 1부터 10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화면 보시면 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세로 뭐죠? 0 그쵸? 세로 그 다음에 1은 uno 쭉 읽어보세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여기 1에서부터 10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쭉 외우시는 것밖에 아무 다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여기까지 외워두시면요. 나중에 뭐 35, 45, 55, 65 쭉 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쭉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quince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11은 once, 12는 doce, 그렇죠? dos, doce, tres, trece 하면 13, cuatro는 자 조금 바뀌어서 catorce, cinco는 quince 여기까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세요. cero,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암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once, 그 다음에 doce, trece, catorce, quince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6부터는 말이죠. 굉장히 쉬워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16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10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DS라 그랬잖아요. DS. 10하고 예를 들어서 16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DS 하고 더하기 says. 그쵸? 얘가 얘하고 같은 거니까요. 그쵸? DS is say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더하기 6, 10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얘는 16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쵸? 16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17은 어떻게 한다? diez y siete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사람들이 diez y seis, diez y seis, diez y siete, diez y siete 이렇게 빨리 읽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자꾸 빨리 읽다 보니까 diez y seis 이렇게 됐어요. 또 얘도 막 빨리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diez y siete 그런데 읽는 건 똑같아요. 그쵸? diez y siete 하거나 diez y siete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죠. 빨리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 뭐 예를 들어 20, 20이 베인때, 30이 트레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1에서부터 90까지 알고, 그러니까 10에서부터 90까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아시면, 뭐, 20일, 30일, 40일, 50일, 이렇게 2를 사용해서 다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30이 트레인따거든요? 30이 트레인따예요. 예? 그러면 32 하려면요. 트레인따 2, 도스. 이러면 32가 된다는 거죠. 그쵸? 요 2 더하기를 집어넣으시고, 뒤에 1, 2, 3, 4, 5, 6, 7, 8, 9, 10 숫자 아시면 숫자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한 가지 이거 설명하려고 다 잊었네요. 여기 왜 아센토 이렇게 찍느냐? 여기 없는데. 우리 발음 아센토의 법칙에서 배웠지만 원래 S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가 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끝이 S로 끝나니까 아센토 어디에 와야 되냐면 여기 와서 뒤에 CCS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DS 있고 E 있고 CS 있어서 얘가 원래 한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단어 단음절어니까 당연히 여기 아센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어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센토 꼭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었는데도 얘는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DS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셔야 하고 이렇게 S로 끝나는 숫자들에는 S가 붙게 돼요. 아센토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인테 이 도스 이렇게 쓰면요. 베인테 이 도스 이렇게 쓰면 얘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인티 도스 이렇게 아센토 치셔야지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냥 아센토 안 치면 아센토 어디 오게 된다? 여기를 진하게 읽어야 된다. 베인티 도스 이렇게 되게 된다. 그쵸? 그런데 여기 도스라는 거에 워낙 여기 아센토가 있기 때문에 얘 없애고 베인티 도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거기 DSC6, DSC7 쭉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 DSC6 그쵸? 이거 뭐라 그랬죠? 아까 DS에다가 E 세이스인데 걔를 빨리 읽으니까 DSC6 이렇게 됐다 그랬었죠. 그쵸? 그 다음에 DSC7 그쵸? 이 C 뭐예요? 여기 DS하고 얘 C 하고 더 하나이죠. 그쵸? DS5초. DS5초 얘 어디서 왔다? 옆에 있는 5초에서 왔다. 그쵸? DS5초 보이시죠? 그 다음에 DS9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쭉 다시 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자, 11부터 15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보세요. 11, 12, 13, 14, 15. 자, 그 다음에 16부터는 어떻게 됐다? 여기에 나온 이 DS하고 얘하고 더해서 DSC6 됐다. 그쵸? 그 다음에 17은 어떻게 됐다? DSC7. 그쵸? 18은 DSC5초. 5초. 그 다음에 19는 DSC9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뭘 배우실 거냐면 20, 30, 40, 50이 아니라 이게 다 나와 있군요. 이거 한번 연습해보죠, 뭐. 자, 20은 메인 때예요. 자, 20은 메인 때, 30은 트레인따.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쵸? 메인 때, 트레인따.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때에다가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때 이 우노잖아요. 그쵸? 그러면 20에다가 더하기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21이 되는 거고 여기 메인티 우노가 얘가 이렇게 합해져서 된 아이라는 거죠. 그쵸? 메인티 우노.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S로 끝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아센토가 오게 된다. 베인티도스, 베인티트레스하고 베인티세이스하고 그쵸? 그래서 베인티우노, 베인티도스, 22, 23, 베인티트레스, 24, 베인티cuatro, 25, 25, 26, 27, 28, 29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30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분명히 30일 나와 있겠지만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31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30, 그쵸? 30, 이, uno.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아시겠죠? 여기 다 있으니까 32는요. 32, 그쵸? 33, 34 쭉 가시면 되겠죠. 뒤에 다시 보겠어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베인티우노, 베인티도스와 달리 이제 트레인타부터는 연결해서 쓰지 않고요. 쓸 적에는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떨어뜨렸어. 아까 베인티우노는 다 붙였었잖아요. 여기 자, 트레인타이도스, 트레인타이트레스. 이제 그 구조를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40은 꾸아렌타다. 그러면 45는요. 45는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꾸아렌타 이 cinco 하면 45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50 여기 50 나왔다. 52는 어떻게 한다? 50 하고 여기 y dos 이렇게 하면 되죠. 52 하면 52가 되겠죠. 그렇죠? 자, 61 어떻게 한다? 6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0는 어떻게 하신다? 70은 어떻게 하신다? 70. 자, 그러면 73은 73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0, 50, 90, 90 하고 100은 뭐다? 책을 문법책을 보면요. 100이 CN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고 가로치고 CN 또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CN이 뒤에 나오는 숫자에 따라 어떤 때는 CN 또로 쓰이고 어떤 때는 CN으로 쓰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냥 100 이렇게 쓰면 CN인데 101 하면 어떻게 쓴다? CN 101 하면 CN 또 uno. 그렇죠? 얘 100하고 1하고 그냥 쓴 거예요. 여기는 2 안 써요. 여기 10제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만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자, 102는 어떻게 한다? CN todos. 123은 CN 또 쓰고 23 이렇게 쓴다. 그쵸? ciento 23 이렇게 쓴다. 그쵸? 자,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 24, 200, 300 쭉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200, 300 쭉 보시면 자, doscientos. 그쵸? 300은 trescientos. 400은 cuatrocientos.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 원래 알고 있는 2에다가 도스에다가 시엔또에다가 얘가 둘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엔토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100이 두 개니까. 뒤도 여기 트레스 3이라는 숫자에다가 시엔또 100 집어넣고 S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00, 300, 400까지는 걱정이 없는데 자, 뭐가 다르냐면 얘가 생긴 게 다르죠. cinco cientos가 아니고 뭐다? quinientos다. cinco cientos가 아니고 자, seiscientos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다? 예, siete cientos가 아니고 setecientos다. 응? 그 다음에 ocho cientos 같아요. 그 다음에 얘 nueve cientos가 아니라 뭐다? novecientos다. 그러니까 얘만 잘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요, dos에다가 보세요. dos 더하기 cientos, tres cientos, cuatro cientos. 요거 다르고, seis cientos, ocho cientos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뒤로 가보시겠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ciento uno, ciento diez 이렇게 나온 건 왜 그러냐면 이 뒤를 보시면 되는데 cien mil euros 여기는 cien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ciento uno에서 여기는 ciento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cien이 그 뒤에 자기보다 작은 숫자, 그러니까 100보다 1은 작잖아요. 작은 숫자가 나면 ciento가 되고, 그래서 ciento diez도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ciento가 되고, 그 뒤에 자기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cien이 된다는 거예요. 밀은 뭐다? 1000이다. 밀은 1000이다. 그러면 cien하고 밀이니까 뭐겠어요? 10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ien하고 millón 했으니까 뭐겠어요?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나 보시면 차이가 이거예요. 밀은 보통 품사를 형용사로 생각한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그냥 올 수 있다. cien mil 하고 그 다음에 에우로라는 명사 그대로 왔죠. 그런데 이 millón은 어떻게 받는다? millón은 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 뒤에 같이 돌라레스라는 명사가 나오려면 아이고 여기 유로가 아니고 달러죠. 달러. 자, 이렇게 달러같이 이런 명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치사 대를 꼭 붙여줘야 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실 게 뭐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cn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cn또를 쓰느냐. 그 뒤에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cn또를 쓰고 자기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cn을 쓴다. 자, 그 다음에 밀은 1000이다. 1000에다가 100의 자리가 더 가니까 뭐다? 10만이 된다. 그쵸? 100만은 미온이다. 미온은 얘 미온 S여서 그렇지 원래 미온은 미온하고 이렇게 아센토 있어요. 네? 자, 여기 시발 잠깐 보시죠. 이런 거예요. 자, 1000이죠. 여기 밀이에요. 그렇죠? 1000. 여기 100만이잖아요. 100만은 뭐다? 스페인어로 미온이다. 미온. 응? 밀리언이 아니고 미온이다. 그 다음에 아까 cien millones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100만, 1000만, cien이니까 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1 이렇게 하니까 뭐다? 이게 1억 달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미온이 이렇게 미온인데 예를 들어 앞에 cien이 이렇게 나왔어요. cien. 하고 미온 하면 얘는 명사니까 복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온이 100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얘 아센토 얘 어디로 갔을까요? 얘 없어졌어요. 없어도 되죠. 왜 없어도 되죠? 자, S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아센토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찍지 않아도 어떻게 읽게 된다? millones. 이렇게 여기 강세를 두고 읽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cien millones 하면 얼마다? 1억이 된다. 그거죠? 그렇죠?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cien도 말이에요. 명사 앞에서 또를 생략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hombres라는 명사 있으니까 cien 이렇게 썼죠. 100명의 남자들, cien mujeres, 100명의 여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에 cien이고 어떤 경우에 ciento냐? 자, 자기보다 작은 숫자에는 ciento. 자기보다 작은 숫자가 나면 ciento.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단수건 복수건 다 cien이라고 쓴다. 그렇죠? 자, 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예문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200부터 900까지는 그러니까 200부터 300, 400, 뭐 500, 600, 700, 800, 900까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를 일치시켜준다. 보세요. 700 alumnos, 그쵸? 그래서 700명의 남학생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는 alumnas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다? 500가 된다. 원래 500이 뭐였죠? 500였었죠. 뒤에 여성 복수명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준다? 500 이렇게 성수 일치시켜준다. 그쵸? 그래서 700 alumnos y 500 alumnas 700명의 남학생들과 500명의 여학생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뒤도 보세요. 253 actrices. 보세요. actrice 얘 원래보다 단수가 actrice 이런 단수다. 그쵸? 여배우 하는 건데 보통 세따로 끝나는 말이 복수형이 되면 세에 s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actrices 여배우들. 몇 명의 여배우들? 자, 200 200. 그쵸? 50 53. 그쵸? 그런데 보시면 여기 뒤에 actrices 이렇게 여성 복수가 나오니까 앞에 나온 200가 거기에 성수를 일치해 준다. 그쵸? 그래서 253 actrices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자, 여기 200에서부터 900까지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 일치해 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뒤에도 보세요. 478 mineros. 미네로 광부예요. 미네로스 남성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400 하고 남성 복수로 성수 일치시켜줬죠. 그렇죠? 그래서 478 mineros. 그러면 400, 자, 70, 78, 8. 478명의 광부들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뒤를 보실까요? 자, 뒤에는 이제 점점 어려운 거 나와요. 밀도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첫 번째로 1000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1001은요. un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뭐 2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써요. 그렇죠? 1001. 그다음에
밀도스 1002, 밀트레스 그쵸? 그 다음에 2000은 뭐요? 도스밀. 밀 복수형 없어요? 도스밀레스 이렇게 안 써요. 네? 미온만 명사로 취급해서 미오네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도스밀, 드레스밀. 자, 디에스밀 얼마다? 만이다. 그쵸? 그럼 여기 CN밀, 여기 CN이잖아요. CN밀 어떻게 됐다? 얘 뭐다? 10만이다. 그쵸? 그런데, 저기 오타 났어. 얘 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오타 아니에요. 스페인어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많이들 혼돈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는 왜 이렇게 해서 꼬마 찍고 이렇게 해야 천당이잖아요. 스페인어 이렇게 쓰지 않고 스페인어에서는 여기에 punto 이렇게 써요. 네? 그 대신 우리 쓰는 소수점 있잖아요. 예를 들어 3.14, 원주율 3.14. 이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tres, 꼬마, 14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이 꼬마는 뿜또로 쓰고 이 뿜또는 꼬마로 쓴다. 거꾸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소수점인가 보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스페인이나 남미 워낙 다 이렇게 자기네 그 방법대로 쓰지만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서류들은 그냥 또 미국식으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간다 하실 적에는 무슨 서류를 보실 적이나 그럴 때 숫자가 다르면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쓴다? 우리가 이제 천단위 쓸 때 쓰는 이 콤마가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쓴다? 뿜또로 쓴다. 이렇게 쓰는 우리 소수점, 점이 어떻게 쓴다? 걔네는 꼬마로 쓴다.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다시 깨끗이 보실까요? 자, 밀 여기가 다 이거 뿜또로 나왔죠. 그렇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 1000, 밀 우노, 1001. 자, 디에스 밀, cien 밀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00만은 뭐겠어요? 운 미연이겠죠. 여기 왜 운 들어가요? 얘 명사니까요. 그쵸? 밀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운 있어요? 없어요? 운 없어요. 왜요? 밀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스 밀레스도 없었어요. 형용사거든요. 뒤에 명사 이렇게 자기가 혼자 수식할 거거든요. 그런데 미온은 어떻게 돼요? 미온은 명사다. 그래서 앞에 운 미온도 오고 자기 뒤에 명사를 가져오면 뭐를 써야 된다? 전치사 대를 써야 된다. 운 미온 데 estudiantes 이렇게 쓰면 뭐요? 100만 명의 학생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꼭 대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운 미온이 100만이면 니에스 미온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이죠. 자, 보세요. 여기 앞이 니에스 되니까 어떻게 된다? 미온에스 복수 나온다. 그렇죠? 명사니까. 자, cien 미온에스 밀 미온에스 뭐요?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diez mil millones 100억, cien mil millones 1000억,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조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혼돈하시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 문화권에서 이제 굉장히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밀이잖아요. 여기가 밀이라 그랬고, 여기 하면 여기가 이제 미온이에요. 그렇죠? 100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면 스페인어는 여기를 다시 밀미온으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밀미온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야 여기에서 빌리언이 돼요. 예? 그런데 영어에서는 말이죠. 영어는 이 밀미온이었고 여기가 빌리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밀리언 같이 가고 밀리언 같이 가는데 여기서는 빌리언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영어의 빌리언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빌리언 와야 되는데 아니냐. 아니에요. 스페인어는 하나 더 앞으로 나가서 조가 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예? 영어에는 10억이 빌리언이 되지만 거꾸로 간다. 하나 더, 세 단위 더 가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수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수 넘어가셔야 돼요. 서수 화면 봅시다. 서수 보시면 보세요. 첫 번째 primero, 두 번째 segundo, 세 번째 tercero, 네 번째 cuarto,
꽈르또 보이시죠? 이거 꽈뚜로 아니고 꽈르또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꽈르또 혹시 기억나세요? 전에 시계 할 적에 15분 할 때 un cuarto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quinto, 여섯 번째 sexto, 일곱 번째 séptimo, octavo, noveno, décimo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네들 뭐냐면 이 서수가 형용사예요. 네? 형용사니까 남성 단수 앞에서는 아니죠. 얘는 남성 단수형, 여성 단수형, 남성 복수, 여성 복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왜 아니죠 했냐면 이 중에 기억하세요? 혹시? 여기 나오는 primero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해하고 얘는 어떻다?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 오를 생략시키는 아이들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생략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땠다? segundo, segundas, segundos.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요. 오늘은 es el segundo día de marzo.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디아가 엘 디아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월의 둘째 날이다. 이렇게요. 네? 그런 다음에 ella 그 여자는 es 나의 segunda 어떻게 할까요? 이런 예문을 쓰다니. segunda esposa. 내 두 번째 부인이다. esposa 여성 단순이가 어떻게 됐다? segunda 됐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뭐다? primero랑 tercero는 어떻게 된다? 남성 단수명사 앞에서 얘네들이 탈락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날이다 하지 않고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날이다 하면 어떻게 된다? Hoy es el primer día. primero의 o 없어진다. 왜? día 남성 단수명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수는 효용사 취급을 한다. 자, 화면 한 번만 잠깐 다시 더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뭐다? primero, segundo, tercero, cuarto 하시고 quinto 많이 틀리신다. 그쵸? quinto 잘 기억하시고 sexto, séptimo 아센토 있는 거 기억하시고 octavo, noveno 하고 그 다음에 décimo 여기 아센토 있다. 그래서 primero, segundo, tercero, cuarto, quinto, sexto, séptimo, octavo, noveno, décimo. 자,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목적대명사 잠깐 복습하신 다음에요. 기수로 1에서부터 조까지 그리고 서수 1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셨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에 숫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또 그리고 새로운 숫자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